최근 한 달 사이에 서울, 부산, 광주 등등에서 땅꺼짐 현상 계속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더 많이 또 뉴스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는 일상의 공포가 된 싱크홀 현상인데요.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싱크홀 자체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이 석회암이 물에 잘 씻겨 나가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오랫동안 동굴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집안이 꺼지거나 아니면 화산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예전에 제가 미국 휴스턴에 간 적이 있는데 휴스턴에는 지하실이 없더라고요. 건물마당. 그래요? 예, 지하 주차장 자체가 없어요. 그 지역 자체가 땅 속에 이제 지하수가 많이 차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 꺼짐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땅 꺼짐은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인위적인 게 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석회암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잘못에 의한 그런 인재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가 86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낡은 하수관, 오래된 하수관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새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물이 조금씩 새면서 그 주변의 흙을 물이 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은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위에서 이제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땅이 꺼지는 거죠. 전국의 하수관의 한 40% 정도가 30년 이상 됐거나 아니면 아예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게 100년 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 싱크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는 언제로 거슬러 갈 수 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2012년 2월에 인천 서구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지반이 무너지면서 가로 세로 12m, 깊이 27m의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또 사망자도 발생했을 정도로 이제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영등포구에서도 땅꺼짐이 있었고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2014년 석촌 지하차도 근처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인근의 대형 건물 때문에 이 땅꺼짐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제 논란이 그때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싱크홀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된 건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된 셈인데요. 왜 그러면 안 터지다가 2012년, 14년경에 터지기 시작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한 게 1970년대잖아요.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도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때 공사를 잘못한 땅 다짐을 잘 못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또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라든지 GTX라든지 지하공간 개발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공사 현장 개발하고도 관계된 그런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2012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에 남을 정도의 싱크홀이 생긴 거고 그 사이에도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2,000건 정도 지금 발생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10년간 429건, 강원도 270건, 서울 216건 정도이거든요. 구별로 오면은 강남, 서초, 송파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동구에서도 한 달 새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을 정도로 이 강남 지역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한 번 싱크홀이 생기면 그 지역에 또 비슷한 현상이 좀 반복되는 거. 이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 실제로 통계가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부산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9건이 발생을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결국은 하나의 문제로 지금 땅 속에 문제가 생긴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은 좀 이따 다른 쪽도 무너지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은 하수관로 아까 누수가 오랫동안 반복됐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지역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같은 원인으로 비슷한 현상이 또 드문드문 거리를 두고 또 발생하는 현상. 네. 또 그리고 사상이라든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하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한강하구 그리고 낙동강 하구 지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모래가 쌓였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그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는 좀 취약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동희님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고 하는데 땅도 잘 보고 걸어야겠네요. 이렇게 옛날 보내주셨고요. 중국 고사성어 중에 기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고 해서 기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땅이 꺼질까 걱정하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기후 그쵸. 그건 기후에 불과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땅이 꺼질까봐 걱정이고. 그럼 이제 우리 삶에도 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또 싱크홀 자체를 놓고 보면 어떤 싱크홀은 거의 뭐 4차선 너비 규모로 네. 크게 파이고요. 어디는 살짝만 내려앉는 곳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그게 이제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크게 땅 꺼짐이 발생한 지역은 급격하게 구멍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급격하게. 예, 그렇다는 거는 주변에 이제 공사장에서 대량의 물이 유입돼서 순식간에 그렇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작은 구멍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조금씩 누수된 그런 하수관로 같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조금이냐 아니면 급격하게냐. 네. 이 싱크홀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도시 지역에는 외국에도 최근에 이제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발생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오래된 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터졌거든요. 마찬가지 문제들을 도시들마다 다 겪고 있는데 왜 상수도관이 아니라 하수도관인가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오염된 물이 나오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걸 알게 되면은 다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 고치는데 하수도관은 사실은 버려지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 년 또는 100년이 되더라도 어쨌든 나한테 보이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채지 내버려두는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하수도관이 그만큼 많은 것이고 그 하수도관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하수도라는 설비는 그 사람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산 투입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보도블럭은 눈에 엄청 띄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서울처럼 이제 성숙한 도시가 되고 이제 오래된 도시가 되고 이러면은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하수도관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도 특별히 더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휴스턴처럼 특별히 어떤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조심을 할 텐데 네. 지하를 좀 덜 판다라든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도관의 문제가 진짜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런 싱크홀이 생기면 어떻게 거기는 대처를 해요? 외국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이제 좁게가 아니라 이제 넓게 다시 파고 좀 더 이제 땅 다짐이나 이런 걸 또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시설을 보강을 하고요. 또 주변 그 싱크홀 발생하는 주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이나 지하 공간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4069님이 상수도관은 압력이 걸리고 하수도는 압력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압력이 걸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누수가 발생하면 더 커지기 세게.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압력 차이로 인한 걸 우리가 또 감지하기가 어려운 거고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물이 너무 졸졸졸 나온다 하면 바로 알아채고 민원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하수도관은 그걸 또 알아채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싱크홀 위험 구역 이걸 이제 알린다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번에 싱크홀 위험 지역 어딘지 공개하라 제도를 만들자 이런 목소리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서울시 우선 정비 구역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네. 이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우선 정비 구역도를 공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뭐 땅값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집값 떨어질까 내려간다고 봐.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 또 서울시에서 답변을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괜히 지도 공개해서 우리 집값 떨어지게 하지 마라. 네, 민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도 이제 서울시에서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한 것을 보면 과거 이제 송파구에서 이런 누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은 뭐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올랐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야말로 기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끔 싱크홀이 됐든 특히 이번에도 그 광명 지역에서 신안산성 건설 현장에서도 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부동산 매매를 위한 정보 서비스 사이트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인근 지역 아파트가 검색 상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 당연히 이제 거기에 관심을 주민들 입장에 가질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사실은 모든 정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울시 공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우선 정비 구역도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철저한 조사가 된 안전지도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면도 있고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네, 완벽하지 않았다. 상세한 지질 정보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안전지도를 만들 계획이고 이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요. 또 이제 안전지도에 대해서 좀 고민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 기관 시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땅 속에 전기관 위치라든지 뭐 가스관 위치 같은 것들이 노출된다면은 그게 이제 테러의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가스관은 지나가다 보면 그거 매립돼 있다고 써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그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경고문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범죄자 정보, 성범죄자 정보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을 조심하라는 그런 이제 경고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직접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뭐 그 보안상 안보상 위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가치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에. 그 싱크홀은 나중에 뭘로 어떻게 메꾸게 되는 거예요? 네, 흙을 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싱크홀이 꺼진 부위만 이제 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까지 다 다져야지 문제가 이제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요. 더 넓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통신 시설이라든지 아까 전기, 가스 시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구멍들을 막고 또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는지 특히 공사장에서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불안감도 커집니다. 5988님이 원주시 그 왕성목 사거리에서도 땅꺼짐 현상이 있었다고 SNS에 많이 올라왔는데 네. 시에서 공식 결과를 내놓은 게 집안 침하는 아니고 포장면 일부의 노후 또는 온도 차이에 한 균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표 투과 레이더 검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GPR 탐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라운드 페네트레이팅 레이더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땅 속을 뚫어서 보는 레이더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차들이 도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계속 땅 속을 모니터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도 서울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첨단 시설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땅 속에 한 2m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더 깊이는 못 들어가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땅꺼짐 발생하는 게 지하 20m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거의 뭐 직전 단계에서 2m까지 왔을 때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땅속 상태를 추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어떤 뭐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서울 같은 대도시,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하수관로 그리고 땅속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요. 이 땅속 공사를 할 때마다 좀 더 안전 감리라든지 이런 안전 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정보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로라고 해서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때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하수도, 전기가스, 지하철 등등 뭔가 많이 편리해지는데 또 그만큼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들여다봐야겠네요.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